시장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의 탄력도가 갑자기 오후에 붙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만 하더라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오전장에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또 너무 인버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나 보네요. 오히려 오후장엔 변동이 커지고 있고 앞서 염승한 이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상방으로 방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472선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지수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총 1위죠. 삼성전자의 매수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분봉 차트 한번 보시죠. 거의 코스피 지수와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띄워주실까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4.4%, 4.6%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56,500원에서 딱 오후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며 지수도 연동되는 모습. 56,500원. 지금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신이 나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어떤 주체가 오늘 삼성전자를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장 마감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재료는 이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 우원명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이 내마녀의 날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시죠. 빅파마 납품 계약으로 CDMO 영토를 넓히고 있는 SK입니다. 이게 비단 SK 그 기업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재료로 저희가 뽑아봤고요. 금리 인하 기대 미국 빅테크주들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수혜주가 있을지 앞서 염승한 이사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로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국정 혼란에 흔들렸던 방산주 언제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재료 중에서 제약바이오부터 볼게요. SK 관련한 뉴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건너뛰고 왜 이 뉴스가 중요했냐. 최근 위축된 비만 테마 그리고 CDMO 테마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 안에 키워드가 비만이랑 CDMO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입장을 보시면요. 기존의 초가공식품과 영양 부족, 식품 첨가물 더 넓게는 예방이 아닌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진 덴마크 빅파마 경영진의 지갑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병든 식품 시스템을 해결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무언가 좀 비우호적인 발언을 한 바 있어 비만 치료제들의 주가 상승에 스톱을 일순간 정지를 시켰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에 있었던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 하원도 통과가 돼서 이제는 뭐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그리고 상하원 모두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며칠 전이죠.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에 이 생물보안법이 미포함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라는 소식에 CDMO 국내 주식이 주가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도 끌어올렸고요. CDMO 기업들도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희 대표님, 이 뉴스로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좀 기대를 거시는 것 같은데 많은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뭐 어떤 기업과 손을 잡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일라일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사점으로 바라봐야 될 키워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비만 치료제 대표 주자가 이제 노보 노디스크랑 이제 일라일리 두 회사인데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직영으로 본인들이 이제 직접 만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추정을 하건대 이제 일라일리이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뭐 젯바운드라든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 아시아의 거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보도 보이고 또 펩트론과의 또 연계성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리로 추정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는 SK 팜테코겠죠 사실은. 네. 근데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고 주 SK의 이제 손자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은 어떻게 보면 주 SK가 받아야 되는데 지주사가 이걸 이제 이 정도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기는 좀 무겁죠.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반사 수익으로 지금 펩트론과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현덕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죠. 그런 내용처럼 결국에는 이제 펩트론과 기술 평가 계약을 마친 후에
무난히 잘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펩트론을 지금 상한가로 보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원래 좀 조울증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좀 좋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다렸던 내용이다 이러고서 올리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부수적으로 또 지금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ST팜이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CMO 관련 기업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약간 부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CMO 기업들 지금 정체였던 이유가 상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카드 딜할 수 있는 뭔가를 딜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놓고 있는 여지를 좀 두고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게 아마 관건일 텐데 그거의 눈치를 좀 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쉬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세어모 기업들이 쉬는 와중에 이 이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수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인 SK의 경우에는 워낙 지주사로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 뉴스 하나로 크게 주가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수적으로 비만 치료 테마 안에 있는 펩트론이 상한가에 갔고 또 CMO 관련주들이 오늘 부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여기 또 녹십자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있던데요. 오명 부 대표님, 계속 뭔가 빅딜 수주에 대한 이야기 연말에 좀 많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녹십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미국 혈액원 운용사 지분은 100%를 인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으로 보시면 1,380억 정도, 1,400 근처에 되는 금액으로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기억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왕의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혈액 제제 쪽에서 상당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작년인가 녹십자가 이제 미 FDA 승인받은 혈액 제제 이제 알리그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 급증이 기대되는 측면. 아무래도 혈액원을 인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혈액 제제를 그 만드는 원료 어떤 뭐 그런 확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 알리그로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이따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업들 관련해서 주변 환경이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조금 좀 우려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많이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의 어떤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 환경, 바이오 업종을 둘러싼 그 시장의 환경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살아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 생물보안법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는 뭐 연내 어떤 통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될 가능성들이 좀 낮아졌긴 하지만 네.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게 내년에는 또 다시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호명 부대표님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고 계신 건지 예. 사실 미들맨이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그런데 이 트럼프 2.0 행정부에 무언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제약바이오 상승이 멈췄어요. 연말 연초 비중 늘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종목 전체가 좀 올라가기는 뭐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뭐 재료가 지금 반영되는 그 어떤 재료 민감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센시티비티가 하여튼 굉장히 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기왕의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눈앞에 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비만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제 펩트론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뭐 비만이든 당뇨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비만 당뇨 묶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펩트론 같은 종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왕에 이제 그 GLP-1 치료제 관련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임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약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주가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도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하게 움직이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이 뭐 여러 가지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좀 해결되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고 친다면 한미약품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주단에서는 역시 이제 인빈티지 랩 같은 종목들이 저는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유한양의 인벤티지 랩, 이 비만 테마주에 대한 나는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요즘 매번 투자할 때 당일 시장에서 반응하는 가장 핫한 테마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 갖고 뭐 다음 달이라던가 내년에 출시가 될 혹은 뭐 이야기가 나올 만한 종목을 미리 선별하는 게 좋을지 계속 고민이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뭐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수혜주도 아니고 피해주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튀면서 시장 금리가 튀면서 오히려 피해를 받고 네. 거기에 이제 로버트 주니어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미 FDA와의 이제 그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좀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11월 내내 이제 압력을 좀 15에서 한 20% 많은 종목은 한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고요. 로버트 주니어도 뭐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임명이 안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도 지금 뭐 12월 달에 98%뭐 이렇게 나오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지금 그 IB들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얘기하는 게 1월 달도 추세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주택 관련된 지수가 미국의 물가에 작용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임대료죠. 거기는 이제 뭐 2주 단위, 뭐 1주 단위로 내는데 그 임대료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FOMC 끝나고 점도표 어떻게 찍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현재로서 판단할 때는 하락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동안 잘 달려줬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뭐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뭔가 이제 무기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탄력을 받고도 갈 가능성이 높고요. 1월 달에 뭐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고 3월 달에 만약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라고 하면 그때 일시적인 수급 충격은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3월까지는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장 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이건희 대표님이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두 번째 재료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CPI가 간밤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시장이 예상했던 거와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12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그래서 미 빅테크 기업들의 랠리가 나타났는데요. 한번 다음 장으로 볼게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헤드라인과 코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모두 다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하지만 좀 아쉽긴 했어요. 사실상 물가 둔화세, 소위 말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정체 국면에 진입한 거를 이번에 확인했다라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당장의 이 물가 같은 걸, 고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12월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금리 속도 조절론도 일각에서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요, 바로 하루 새 89%에서 98%로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 모건 스탠리가 뭐 1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속도만큼 빠르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원명 부대표님. 국내 증권사에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부대표님은 오늘의 이 CPI까지 확인하실 때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제가 예측한다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사실은 우리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1월 달도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장이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뭐 지금 당장 단적으로는 이제 2.10% 상승한 게 뭐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먼저 좀 선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1월 달에도 또 1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인하를 할 거고요. 1월 달도 또 인하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 1월 달에 또 인하할 것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 경기의 어떤 견조함, 호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꺾였다는 말이 이제 여전히 견조하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물가가 그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연속 2번 뭐 내릴 만큼 이렇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어떤 굉장히 낙관적인 어떤 그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 사실은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뭐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커플링돼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연관돼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물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커플링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치적 이슈에 좀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물론 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가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그 전에는 바이오 쪽부터 반응을 해줬거든요. 오늘 시장은 그 뉴스를 어떤 종목 위주로 반영시키고 있나요, 이건희 대표님? 그걸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네. 뭐 오늘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과 이제 담화와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선물을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이번 주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포지션이 중요했는데 오늘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좋게 봐서 산다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상으로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빠진 것들을 되돌리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불확실성이 생기기 전 12월 3일 날 코스피 종가가 2,500이었습니다. 아직 2,500 안 됐죠. 그 얘기는 그 정도의 이제 빠졌던 폭만큼을 지금 한 70% 정도 돌려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죠. 그 얘기는 선물 끌어올려서 주식 받쳐준 다음에 현물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약간 좀 덜어내고 신흥국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간 분이 중국으로 갈지 대만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좀 빨리 해소돼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 다음 주에는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지금 사실 좀 지루하게 긴 상황이고 매일매일 뉴스 보다가 좀 지칠 것 같은 그런 네. 날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소돼서 정상적으로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제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관련돼서 뭐 CPI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것도 우리 시장에는 그닥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바이오 섹터들은 아침에 좀 반응을 해주려다가 사실 중간에 좀 빠졌었죠.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개별 이슈인 이제 펩트론 정도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정도. 그리고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동차주도 모처럼 반등해주고 있고요. 금융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네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긴 한데 최근에 그 전국이 불안하면서 또 수출주들이 부진하면서 쉬었던 또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우원명 대표님, 이쪽 과대낙폭주 금리 인하 효과 속에 한번 노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좀 사보셔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업종이 이제 금융주들, 금융지주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관련해서 또 최근에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 훼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주가를 좀 눌러내리는 그래서 이제 금융주주자들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 네.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다시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사보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배당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나게 더 벌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고배당주도 뭐 연말이기도 하거니와 관련해서 고배당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여전히 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이제 금융주식사들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 안 물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간다고 친다면 금융주식사들은 여전히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 보시면 자동차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기 관련해서 이제 관세 얘기들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관세를 뭐 일반 관세를 굉장히 높이게 되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영업이익이 한 2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보고서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기업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이를테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의 현지 생산 능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보신다면 이제 환경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고 친다면 오히려 그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들의 어떤 매출 증가 또는 전쟁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관련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기왕 이제 동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어떤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마지막 금리 인하 기대 탑픽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일단 금리 인하는 뭐 사실은 성장주가 가장 탑픽이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 지금 뭐 많이 흔들렸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그럼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이게 1등 주다 보니까 코스닥 그 지금 선물 지수와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선물은 약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상황 정리되면 월요일부터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은 과대낙폭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차, 현대차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금리 인하수에 역시 성장주지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